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게임 프로그래밍, 어, 스페이스 슈터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유니티 제작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M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그 사이트에 대한 부분에서 학습 자료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학습 자료실을 가시면은 여기 두 건이 올라와 있고요. 2D 게임 프로그래밍 스페이스 슈터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건 파워포인트 자료고요. 스페이스 슈터 에셋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준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2D 게임 튜토리얼 스페이스 슈터 게임이라고 뜨고요. 실행을 볼까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스페이스 슈터 게임이고요. 2차원 스페이스 슈팅 스타일 게임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템플릿은 3D 템플릿을 사용을 해요. 3D 템플릿은 3차원 게임으로 만들고 얘를 위에서 카메라를 아래로 바라보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만드는 게임이 돼요. 탑다운 방식이 되고요. 3차원 직교 투사 방법을 사용을 하죠. 플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가,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샷, 그러니까 총알을 어떻게 발사하는가, 그리고 적군, 해저드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고 소리, 오디오와 그 다음에 게임 UI, 디스플레이 UI를 만드는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할 거고요. 내용들은 뭐 1부터 시작해서 요 엔딩 게임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팅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들은 유니티 엔진을 열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엔진을 여시려면 유니티 허브를 여셔야 되죠. 유니티 허브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시면 되고요. 유니티 허브를 여시면은 열기를 누르시고요. 네. 취소하고 새 프로젝트죠. 새 프로젝트. 선택을 하실 거는 2D가 아니라 3차원 게임을 만들 거라서 3D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스페이스 슈터라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같은 이름이 있으면 생성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름 틀리시면은 다른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시면 돼요. 네, 생성을 누르면은 요 유니티가 뜨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시죠? 기다렸다가 타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빈 화면만 나오는 형태가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까지 오픈을 했고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 스페이스 에셋이라고 하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얘를 해당 폴더의 에셋 폴더에다가 예, 저는 미리 스페이스 슈터 에셋을 받아놨고요. 이거를 압축을 풀기 위해서 여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메타 파일과 함께 들어가 있죠. 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요 유니티에다가 요 스페이스 슈터라고 만든 부분이고요. 요 에셋에다가 가져다 놔야 돼서 지금 씬밖에 없죠. 이거 다 그냥 카피를 하셔서 컨트롤 A로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드랍 하시면은 이 안으로 예, 파일들이 들어가죠.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나서 유니티로 가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넣었던 요 파일들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표현이 되게 되죠. 요 오디오, 매트리얼, 모델, 프리팹, 스크립트,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먼저 설명한다 그러면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플레이어는 우리가 만든 에셋 모델 안에 vehicle player.fbx라고 하는 파일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어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롭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고요. 하이라이트 윈도우 위에다가. 그리고 이름을 F2키 누르면 플레이 이름 바꿀 수가 있어요. 플레이어로 바꾸고 리지드 바디를 해주고, 얘는 2차원 게임이라서 그 물리현상 중력이 들어가면 안 돼서 요 그래비티를 언체크하는 것들을 하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볼까요? 모델로 들어가고요. SS의 모델로 가시면은 여기 부분이 보이고요. 요거 관리는 원 칼럼일 때랑 투 칼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 투 칼럼으로 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요 비이클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요 위에 있는 거 전체를 드래그해서 하이어로키컬에다가 가져다 놓고요. 요 이름을 바꾸려면 F2키 누르시면 돼요. F2키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항상 만들 때마다 요 포지션 값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건 초기 상태를 리셋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리셋을 하시면 되죠. 또 더블 클릭하시면은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할 거는 add component, 플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add component, rigid라고 바디가 있는데요. 예전 시간에 2D를 썼었는데, 이건 피직스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rigid 바디가 있어요. 3차원형이고요. 얘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그냥 플레이를 하면은 얘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 네, 두 번째 할 거는 다음 장에 플레이어를 이제 추가했고요. 이제 충돌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콜라이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콜라이더 부분들을 추가해야 되는데, 콜라이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메쉬 콜라이더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콘벡스는 뭐죠? 볼록 다각형이라고 얘기해요. 콘벡스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는 방아쇠 역할을 하죠. 이벤트 발생할 때. 그래서 트리거를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을 한 후에 여기 보시면 다른 그 모델 안에 플레이어식 콜라이더라고 해서 좀 이렇게 단순화된 모델이 있어요. 복잡한 모델로 충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화시키면은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래서 요 메쉬 콜라이더의 메쉬에다가 얘를 드래그해서 드롭하는. 그러면은 유니티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해보죠. 먼저 add 콜라이더, add 컴포넌트를 하셔서 여기에 저희가 할 것은 그 피직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콜라이더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메쉬 콜라이더부터 시작해서 스피어 콜라이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콜라이더가 있는데 저희는 메쉬 콜라이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 콘벡스 부분들 체크를 하고 이지 트리거를 체크를 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네. 요 메쉬에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저희가 넣었던 메쉬는 한번 볼까요? 예, 메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요 메쉬 콜라이더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기즈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눌러주시면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메쉬 렌더러를 빼시면은 요 초록색 부분에서 아주 복잡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단순한 형태로 바꿔야 돼서, 여기 보시면은 요 비이클 플레이어 10인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콜라이더인데요. 콜라이더를 드래그해서 드롭 해주시면은 콜라이더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 충돌 검사할 때 속도가 좀 예,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갔고요. 이제는 파티클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심심하죠. 그래서 뒤에
불꽃이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할 텐데요. 미리 우리 그 프로젝터 안에 에셋을 추가해 놨죠. 그래서 에셋 밑에 프리팹 밑에 VFX 그 다음에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엔진 플레이어 프리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프리팹은 재사용이 가능한 오브젝트인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얘를 드래그해서 플레이어한테 가져다 놓으면은 드롭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레이어에 다시 유니티로 왔고요. 유니티에서 메시 렌더로 다시 해주시고 요 플레이어 프로젝트 부분에서 보시면은 프리팹 밑에 VFX 엔진이 있고요. 엔진, 에너미, 엔진, 플레이어가 있는데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플레이어에다가 드래그해서 드롭해주면은 자식으로 등록이 돼요. 자식으로. 그리고 얘도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보시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3차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뒤에 불은 저희가 3차원 게임으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뷰로 바꿔주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계층 윈도우에서 하이라키컬 윈도우에서 메인 카메라가 지금 있어요. 이 메인 카메라의 위치값들을 지금 보시면은 000으로 되어 있을 텐데 0, 15, 그다음에 90, 로테이션 값을 90, 00으로 바꿔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클리어 플래그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데 요 솔리드 컬러를 체크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검은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션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들을 오소그날 직교 투사를 해서 평행 투사 방법이 돼서 어느 시점에서나 보나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부분들이 되죠. 그 사이즈는 10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 하이어큐에서 메인 카메라를 선택해 보시면은 다른 걸로 넣을까요? 이렇게 돼 있다가 메인 카메라 선택하시면 메인 카메라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이렇게 작은 창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앞에서 바라보는 거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걸로 바꾸려면은 지금 포지션 값을 0, 15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회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X를 90으로 바꿔주면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처럼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카이박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카이박스는 우리 이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박스를 씌워서 돔을 씌워서 거기다가 텍스처로 하늘을 표현하게 되면은 전체 하늘들이 표현이 되죠. 그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솔리드 컬러로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솔리드 컬러를 바꾸는 순간에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우리 검은색으로 바꾸려면은 0, 0, 0, RGB 값을 0, 알파 투명도를 5로 설정하시면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위치가 원근 투사 방법이에요.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해서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오소고날로 바꿔주시고요. 이 부분들의 크기는 이 단계까지 잘 진행했고요.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은 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근 투사 방법이라고 해요.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해서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고, 패러럴 프로젝션,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행 투사가 돼요. 평행 투사 방법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거리에 따라서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거리에 상관없이 크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원금 투자, 평행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광원, 라이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예, 다양한 광원들이 존재를 하죠. 유니티에도 여러 광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앰비언트라고 해서 앰비언트 라이팅, 주변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변광. 이 주변광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간접 광원들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간접 광원이기 때문에 뭐 어디 벽에 부닥끼거나 다른 쪽 직접 들어오는 빛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컨스탄트 상수화해서 조절하죠. 보통 주변광을 인센서티를 0과 1, 인텐서티. 인텐서티는 빛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이 결정하는데 0이면 제일 어둡고요. 1이면은 제일 환한 부분이 돼서 요거를 상수로 취급해서 집어넣어 주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은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얘기해요. 방향광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처럼 태양광처럼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I 값이 있으면 똑같이 I 값이 떨어지는 값들이 있죠. 그래서 감소 현상이라고 해서 어텐유에이션인데 이 감소 현상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거리에 따라서 똑같은 값들이 오죠. 거리가 따라서 똑같이 오는 부분. 포인트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는 이렇게 점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방으로 퍼져요. 대신 얘는 아까 얘기했던 감소 현상이 있어요. 감소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 원래 I 값보다 작은 I 값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돼요. 스팟라이트. 스팟라이트 후라시 보시면 되는데 후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영역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을 스팟라이트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유니티에서 제공을 하고요. 에어리어 라이트라고 해서 뭐 우리가 정광원처럼 점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빛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들은 우리 얘기하는 뭐 LED나 형광등 이런 거에 예시로 보시면 돼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다음 단계는 이제 이런 조명에 대한 얘기들 이론적인 설명을 봤으니까요. 이제는 라이팅에 대한 세팅을 할 건데요. 유니티에서 윈도우 밑에 메뉴 렌더링 라이팅 이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스카이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카이박스는 박스를 씌워서 천장이나 하늘을 표현할 때 쓴다고 했죠. 우리는 필요 없어서 이걸 난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컬러, 이거 주변광이라고 했죠. 주변광. 주변광도 전혀 없는 형태의 000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이 부분들, 그래서 스카이박스 매트리얼, 앰비언트 부분들 선택하는 것들 같이 진행해 볼게요. 유니티 띄워서. 유니티로 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 해야 될 거는 윈도우 밑에 그 값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렌더링 밑에 라이팅 부분들이 있고요. 요 안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라인을 선택해야 될지를 찾아서 보면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죠. 될 거는 여기 스카이박스 부분들, 이 탭 중에 씬이 아니라 인바이러먼트를 선택하시고요. 주변광 부분 선택하려고. 여기 보시면은 스카이박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데 없는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난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컬러 부분들이 있죠. 앰비언트 컬러 부분들이 있어서 얘를 우리는 컬러 값을 주지 않으려고 이거 하기 전에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게임 화면 가시면은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아무 부분들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여기 다시 윈도우 렌더링 라이팅의 인바이러먼트 부분에서 여기 앰비언트 컬러 부분들을 0, 0, 0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주변광이 이제 하나도 없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이 있기 때문에 아직 빛이 들어가 있죠.
다음은 우리 라이팅. 세 개의 트리 포인트 라이팅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조명 무대를 설치할 때 우리가 연기자가 두드러지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조명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조명 세팅 중에서 세 가지 라이트이 있는데 키 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이건 메인 라이트라고 불러요. 주광선이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센 빛으로 주요 광선으로 해서 얘를 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다른 광원이 또 필요한데요. 필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라이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해서 세컨더리 라이트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보시면은 필라이트는 여기서 희미하게 가는 거 있죠. 키라이트보다는 약하게 여기 보시면은 필라이트는 이렇게 갖고 키라이트는 그거보다 약하게 옆으로 보내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백라이트라고 했어요. 백라이트. 백라이트는 뒤에서 주는 맨 뒤에서 이렇게 주는 빛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림 라이트라고도 얘기하고 헤어 라이트, 숄더 라이트라고 얘기해요. 뒷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오기 때문에 요 보시면은 림 라이트라고 돼 있죠. 이렇게 엣지의 윤곽선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키, 필, 림 라이트를 사용해서 조명을 세팅을 해서 사용하면은 우리 메인 캐릭터가 도드라지게 보이게끔 되죠. 다시 유니티로 가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유니티 가기 전에 이제는 먼저 그 라이팅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돼서 먼저 지금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없앨 거고요. 그러고 나서 빛이 없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확인할 거고 다시 디렉셔널 라이트를 만들어서 이름을 메인 라이트로 바꾸고 리셋을 해줘요. 위치값들이 틀려지니까 틀려져서 그리고 로테이션 값을 바꿔줘서 20, 115, 0으로 만들 거고요. 우리 보시면은 좌표축은 X, Y, Z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요거 있는 것처럼 20에 Y는 마이너스 115 Z는 0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의 로테이션 부분들을 회전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도는 1.5로 여기 디렉셔널 라이트이 있죠? 디렉셔널 라이트이 있는데 요걸 지울게요. 지우게 되면은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면은 지금 게임에서 볼까요? 이렇게 요거는 특수효과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검게 아무것도 없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는데 요 플러스 누르시면 여기에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가 우리 얘기한 것처럼 디렉셔널 라이트, 방향감, 포인트 라이트, 정광원, 스팟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여러 가지 라이트가 있네요. 디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값이 여기 틀려져 있죠. 그래서 항상 트랜스폼 리셋을 해주세요. 0이 되죠. 이름은 메인 라이트로 이름은 메인 여러분 띄는 거 안 띄는 거 해도 되는데 메인 라이트로 해놓고 로테이션만 바꿔줘요. 지금 메인 라이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팅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죠. 라이팅을 이렇게 평행 투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테이션은 20 마이너스 115로 바꿔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로 얘가 빛이 나가게 되고요. 여기 인텐서티라고 해서 빛 세이 값이 있는데 이걸 메인 라이트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1.5로 주시면은 이제 카메라에서 볼까요? 어떻게 보여요? 한쪽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필라이트를 추가할 거예요.
메인 라이트 복사, 컨트롤 D는 듀플리케이트해서 복사할 수가 있고 이름을 필라이트라고 바꾸고 얘도 로테이션 값을 5, 125, 0으로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메인 라이트 컬러는 아까는 흰색으로 해놨는데요. 128, 192, 192, 255로 바꿔서 색상을 설치할 거예요. 네. 요거 한번 가보실까요? 네. 메인 라이트를 컨트롤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네. 이름은 필 라이트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위치값은 위치값 5, 125, 0 회전값 5, 125, 0 됐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빛이 반대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컬러값 바꾸기 전에 인텐시티는 1로 좀 줄여놨죠. 줄이고 컬러값은 얼마였죠? 128, 192, 192 누르시면 돼요. 128, 192, 192, 얘는 그대로 255로 요 색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되고요. 얘를 다시 메인 카메라에서 확인해 보면은 전체가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는 형태들이 되죠. 어려운 건 없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는 림라이트라고 해서 림라이트. 림라이트는 뒤에서 주는 광선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메인 라이트 카피해서 림 라이트 바꾸고 위치값이나 인텐시티는 제일 적어요. 적게끔 바꿔주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이제 같이 해보면은 메인 라이트 컨트롤 D 이름은 림 라이트로 바꿀 거고요. 얘 뒤에서 오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65 마이너스 15, 65 이렇게 바꾸고 인텐시티는 아주 줄여놔서 0.5 뒤에서 주게끔 되고요. 이 정도가 됐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엣지까지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형태들로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메인 라이트, 필 라이트, 림 라이트를 했을 때의 모습이고 다 합쳤을 때 모습이죠. 관리 차원에서 라이팅이라고 하는 create empty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 가져다 놓을 거예요. 이름을 라이팅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는 방향이 상관없이 있기 때문에 위치값이 지금 0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y값을 100으로 올려서 우리 플레이어랑 겹치지 않고 관리가 편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가져다 놓는 작업들 할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고 Create Empty 이름은 Writing. 위치값이 중요한데요. 위치값이 다른 위치에 있어서 Reset. 이 세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놓으시면 관리가 되죠. 라이팅을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위치값 지금 라이팅의 위치값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예를 들면 100으로 해놓으시면은 멀리서 얘를 바라본다고 보시면 돼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백그라운드를 이제 추가할 건데요. 에딩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하려면은 일단은 플레이어가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얘를 언체크해요. 이렇게. 그리고 뭘 만들 거냐면은 3D 쿼드라고 해서 이 사각형 부분들의 쿼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름은 백그라운드로 바꾸고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눈 앞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리고 얘는 콜라이더가 필요 없어. 충돌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콜라이더, 메쉬 콜라이더를 제거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우리 보시면 SSC 또 프로젝트 안에 갖다 놓은 거 있죠. 텍스처 안에 여기 뉴볼라 그린 디프라고 하는 TIFF 파일이 있는데 얘를 드래그해서 드롭해주면은 시림뷰에 드롭해주면은 텍스처가 바로 입혀져요. 순서대로 다시 해볼까요? 요거 나온 것처럼 플레이어. 예. 예, 플레이어가 있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우리 보기 쉽게는 예,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저 뒤에 불꽃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있죠. 언체크할 거예요. 안 보이죠? 보이고 안 보이고 언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우리 여기 플러스를 두고 3D 오브젝트 중에서 쿼드라고 있어요. 쿼드. 예. 예, 쿼드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서 있죠. 서 있어서 이름부터 바꿀까요? 백그라운드.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서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값도 이상하죠. 좀 바뀌어 있어요. 리셋을 한번 꼭 해주세요. 로테이션을 90. 예,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셋에서 텍스처가 있었죠. 텍스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쭉 내려가 보시면은 요 타일 뉴볼라 그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얘한테 이렇게 가져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죠. 아니면 이렇게는 가져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 편하게 대부분 이렇게 해요. 예, 잘 들어갔죠.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잘 됐죠. 메쉬 콜라이더 제거를 안 했네요. 네. 우리 콜라이더 필요 없다 그랬죠.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충돌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거한다는 소리는 3개의 점을 누르셔서 Remove Component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된 상태예요. 네, 잘 됐죠. 다음 단계. 이제는 보시면은 플레이어를 체크해 보시면은 얘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도 바꿔줘야 되고 크기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바꾸는 부분들을 해볼 텐데요. 플레이어를 다시 보이게끔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부터 바꿔요. 15, 31 백그라운드를 15, 30 이게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아니라요. 스케일을 15, 30 네. 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 위치값을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뜨려 줄 거예요. 마이너스 10 10 예. 예. 이제 백그라운드처럼 됐죠. 밑으로 이렇게 잘 됐고요. 잘 따라오셨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플레이어를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것들을 해볼 텐데 스크립트 가지고 얘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를 움직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들을 플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 누르시면 작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Add Component 맨 밑에 가시면 New Script 여기에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아이고 죄송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Create and Add 누르시면은 여기에 스크립트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고요. 또 관리 차원에서 이제 스크립트 폴더를 이제 저희가 쓰게끔 되는데 예전 것들을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이걸 새로 만든 거니까 SL 누르시면은 플레이어 컨트롤러 관리 차원에서 항상 스크립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여실 수가 있고, 예,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야 되죠. 플레이어 여기 플레이어 컨트롤러 부분에 에디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띄워서 사용할 수가 있죠. 예,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유니티의 연결이라고 해서 나오셔야지 제대로 연동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예, 이 상태는 뭐 스타트와 업데이트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 플레이어 컨트롤러 부분에 그걸 가져다 써야 돼서 예, 복사를 하셔서 비주얼 스튜디오 가셔서 얘를 전체적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연결 해보시면은 이제 잘 동작을 했으면은 이게 실행이 될 거고요. 예, 에러가 없네요. 디버깅 중지를 하시고 다시 유니티로 가셔서 보시면은 스피드가 있고 플레이 컨트롤 이게 있죠. 일단 실행이 되는가 볼까요? 화살표를 쓰셔도 되고요. WSAD를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문제는 화면 밖으로 나간다는 게 문제네요. 네, 이렇게 나가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거고요. 그 전에 요 소스 코드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예.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예전 시간에 설명을 했긴 했지만은 예. 어웨이크는 최초 씬이 로드될 때, 씬이 시작될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웨이크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고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가 되고요. 스타트는 오브젝트가 인스턴스화 돼서 예, 올라올 때 예, 프레임이 업데이트 전에 한 번 되죠.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초기화할 때 또 사용을 하죠.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려지게 되죠. 과하게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종류가 예, 3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보시면은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호출이 되죠. 그래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과 시간차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다음 프레임. 왜냐하면은 렌더링 되는 시간이나 계산하는 시간이 길면은 그 다음 프레임이 이렇게 틀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픽스드 업데이트를 매 시간차가 다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으로 열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픽스드 업데이트를 사용해요. 픽스드 업데이트. 그래서 픽스드 업데이트는 절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움직임, 일반적으로 리치드 바디 관련 스크립트를 여기에다 작성을 하면은 예,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레이트 업데이트는 예, 업데이트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레이트 업데이트가 나와요. 이거는 카메라 움직임을 결정할 때, 카메라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세 개의 차이점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리치드 바디 부분들에서 우리가 물리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움직임, 시 부분 있죠. 네, input, get axis라고 해서 수평 방향 부분들을 쓰는 것들을 불러오고요. input, 화살표 키가 되죠. 그 다음에 버티컬은 수직 부분들을 할 때 키가 연동이 되고요. 움직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벡터 값을 만들어줘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 아래 해서 또 부분들 x, y 재시면은 우리 보시면은 이렇게 x, y, y, z가 있고 지금 우리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죠. 여기서 xz 평면에 있는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요거는 x, z는 예, 위아래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속도값을 줘서 지금 무브먼트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10
그냥 놔두면 되게 늦게 움직여요. 부분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인풋 아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내용들은 우리 보시면 프로젝트 세팅이 아니라 프리퍼런스들이 있고요. 요 인풋 매니저, 프로젝트 세팅의 인풋 매니저 부분에서 관리를 해요. 약간 호리존탈 돼 있었죠. 호리존탈은 뭐 A, B 아니면 왼쪽 오른쪽 키를 가지고 하겠다. 버티컬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액션 매핑처럼 키를 매핑을 해놨어요. 이렇게 버티컬은 위아래 키나 WS로 하겠다. 뭐 마우스 버튼에 대한 거, 파이어 버튼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져다 쓰면 되는 것들이 인풋을 그냥 불러서 쓰면 돼요. 아까 보실 때 우리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스피드를 예를 들면 1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되게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값을 10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 지금 해볼게요. 네,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그 바운더리 바깥으로 가면은 못 나가게끔 하는 것들 만들기 위해서는 요 부분들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일단 추가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플레이어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잘못됐네. 볼스가 아니라 예전 거 가져다 써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한번 같이 가보죠. 플레이어 컨트롤러 다시 열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카피해서 빨간색만 카피하시면 돼요. 시스템 시리얼러블이라고 하는 부분, 시리얼라이저블 이렇게 유식 밑에 사용을 해요.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할 텐데 퍼블릭 클래스에서 클래스가 유니티 에디터에 보이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퍼블릭 클래스를 바로 할 수는 없죠,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아래다 넣을까요? 퍼블릭 바운더리.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거기다 넣었죠? 픽스드 업데이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거 여기다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관리 차원에서 제가 했던 거라서. 그래서 다시 유니티 연결. 뭐가 에러가 났네요.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이제 에러가 났던 것들은 아마 돔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에도 이렇게 클래스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일단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지우시면은 얘에 의해서 충돌이 난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고요. 다시 보시면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운더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 외부랑 공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른 쪽에 또 있으면 충돌이 되죠. 그것 때문에 된 거라서 다시 얘기 드리면은 제가 준 에셋에서 돈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들,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있고 돈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돈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값들을 넣어보죠. 그러면 이제 에디터에서 보일 텐데요.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4, 8 요거를 등록하시면 돼요. 플레이어를 선택하시면은 바운더리라고 해서 클래스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마이너스 6, 6, 8
8 몇이었죠? 4 마이너스 4 8 8 예.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제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안 나가네요. 이제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위로 여기까지밖에 안 가네요. 아래는 네, 여기까지 가네요. 네. 그래서 위치값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 부분들이 필요하죠. Serializable 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클래스를 우리 보시면 유니티 에디터 인스펙트 탭에다 노출시키도록 해주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시스템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리츠바디 포지션은 리츠바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에 의해서 움직임 트랜스폼 포지션이랑 좀 틀린데요. 이거는 물리적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점이 있죠. 크램프는 우리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는데 민과 맥스 값, 이렇게 민과 맥스 값이 있죠. 그럼 그 사이 값으로 해서 잘라주죠. 그래서 보시면은 1에서 3이다. 근데 1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 잘라지니까 3으로 출력이 되는 이렇게 잘라주는 값들을 클램프라고 하죠. 클램프. 그래서 이 소스 코드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죠. 요거를 통해서 바운더리가 인스펙트 탭에 보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주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클램프에서 x의 민 마이너스 6에서 6, 그 다음에 z의 민 마이너스 4에서 8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이상을 못 가게끔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은 플레이어가 좀 단순하죠. 그래서 뭐 틸트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의 그 왼쪽 오른쪽을 회전하는 것들이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퍼블릭 틸트를 만들어 놓고 퀀타니언 오일러라고 해서 이렇게 그걸 추가하게 되면은 얘가 회전돼요. 볼까요? 플레이어 컨트롤러 다시 가셔서 저걸 카피하시면 돼요. 틸트 3 이렇게 퍼블릭해서 아무것도 안 적으면 값들이 없고요. 여기에 이렇게 초기값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팅을 해놨어요. 로테이션 여기 밑에다가 로테이션 약간의 회전을 주는 틸트 값이죠. 틸트 값 X, Y, Z인데 Z축으로 약간 회전해라 이런 부분이 돼요. 이것도 실행을 하고 바로 실행을 또 해봐야 되겠죠. 예, 약간 이렇게 회전되죠.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요 부분에서 플레이 컨트롤러 틸트가 있죠. 틸트를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줘볼까요? 뱅글뱅글 돌죠. 이제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이거 컨트롤하면 돼요. 네. 더 재밌나요? 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값들을 표현해서 할 수가 있네요. 위치값에 따라서 에디팅 순서도 틀리네요. 그래서 지금 보기 안 좋으시면은 보기가 안 좋아서 얘를 여기다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틸트가 올라갔네요. 바운더리 밑이 아니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단계 이제 가볼까요? 설명을 좀 필요한데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리츠바디 로테이션은 물리 영향을 받느냐, 트랜스폼 로테이션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서 리츠바디 로테이션을 사용하고요. 오일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시면은 회전을 할 때 회전 부분들을 오일러 가지고 컨터니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X, Y, Z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Z축이에요. 그럼 X축으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예요. 회전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X로 90도를 돌려라. Y축으로 90도를 돌려라. Z축으로 90도를 돌려라. 이렇게 값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틸트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비행기가 있으면은 요 Z값을 이렇게 약간씩 돌려서 회전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는 총알을 만들 거예요. 총알을 만드는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플레이어가 겹치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언체크하고요. 그리고 계층창에서 empty 오브젝트를 만드네요. 이름은 볼트라고 만들어요. 볼트. 그러고 나서 그 볼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자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하나의 오브젝트, 쿼드라는 오브젝트 추가해서 VFX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정해주고, 얘도 지금 이게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뉘어놓기 위해서 90도 회전을 하고, 이렇게 볼트의 자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돼요.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부분 다시 좀 이따 할게요. 먼저 플레이어를 잠깐 안 보이게 하고요. create empty 이름은 볼트 총알이에요. 네, 위치값은 항상 리셋을 해주세요. 볼트 아무것도 없죠. 또 add 뭐 empty child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것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VFX로 잠깐만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그게 아니라 3D 코드를 만들죠. 코드 만드시고 이름을 VFX. 얘도 항상 리셋 하는 거 유념하시고요. 예. 지금 화면상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90도 돌려줘야 돼요. X축으로. 네, 이제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뭘로 만들어요? 얘를 볼트의 자식으로 드래그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죠. 여기까지 쭉 해서 됐죠. 쭉 볼트.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제 볼트 총알의 텍스처 매티리얼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매티리얼을 하나 만들까요?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FX 오렌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텍스처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데 이 단계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창에 오시면 프로젝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티리얼이라고 있어요. 매티리얼. 네. 매티리얼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뉴 매티리얼이 되는데 이 매티리얼도 지금 매티리얼 폴더가 있죠. 우리 매티리얼 폴더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뉴 매티리얼이라고 만들어져 있고 이름은 F2 누르시고 샷 매트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아무런 상태가 아닌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알베도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알베도 부분들은 텍스처들을 가져다 놓을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2개 있는 것 누르시면은 가져올 수 있는 텍스처들을 추천을 해서 있거든요. 여기서 오렌지, FX 레이저 오렌지라고 해서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 이렇게 총알처럼 보이는 게 매티리얼로 추가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눌러서 매티리얼 등록했고 그러면은 이 매티리얼과 텍스처의 차이점은 뭔가를 봐야 되는데 거의 이제 같은 의미인데 매티리얼이 더 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더 크고 그 안에 텍스처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텍스처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미지, 그런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을 해보죠. 근데 매티리얼은 그보다 더 큰 질감이라고 얘기해요. 질감. 이미지를 포함해서 뭐 명암, 색, 뭐 여러 가지
질감 줄 때의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을 매트리얼이라고 얘기해요. 매트리얼. 예,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거 설명 더 하고 갈게요. 제가 할 거는 요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돼요. 드롭하게 되면은 얘가 되게 뿌예 보여요. 이렇게 너무 뿌예요. 그래서 얘를 쉐이더로 바꿔서 모바일 파티클 에디티브로 바꾸면 아주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콜라이더를 쓰면 안 돼서 메쉬 콜라이더를 제거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데요. 선택을 VFX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예, 이거 선택했죠. 아까 만들었던 샵 매트리얼을 가져놓으면 이 상태인데 되게 뿌옇죠. 너무 뿌연 상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쉐이더가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어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른 부분이라서 얘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시면은 모바일에 파티클에 에디티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투명하게 이걸 잘 바꿔줬네요. 이렇게 바꿔줘야지 좋고요. 얘는 이제 충돌 검사 얘 자체를 아니라 볼트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쉬 콜라이더 자체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지우세요. 리무브 컴포넌트.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볼트를 선택해요. 그 위에 있는 부모죠. 부모를 선택해서 뭘 할 거냐면은 피직스의 리지드 바디를 추가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 물리 현상 안 할 거죠. 그래서 그래비티 언체크 캡슐 콜라이더로 씌울 거예요. 캡슐 콜라이더. 그거부터 볼까요? 네. 볼트를 선택해야 돼요. 볼트를 선택해서 리지드 바디 여기다 쓰면 돼요. 리지드 바디 나왔고요. 그래비티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그 다음에 캡슐 콜라이더 여기 있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캡슐을 씌워서 얘를 충돌 검사 부분들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캡슐 콜라이더 씌우고 나서는 크기 값들을 변동할 수가 있는데 레디어스나 하이트 값들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축이 이제 Y축으로 되어 있어서 Z축으로 바꿔주시고 요거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0.03 크기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추셔도 되고 여기서는 0.03, 0.5로 딱 맞췄네요. 0.5 그러면은 요 녹색 보는 것처럼 이렇게 캡슐 콜라이더가 잘 총알 위치만큼 쌓인 걸 볼 수가 있죠. 캡슐 콜라이더에 이제 들어오면은 얘는 충돌 검사나 이런 것들이 트리거로 할 거라서 여기 이즈 트리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 볼트에서 그리고 요 볼트에다가 무버라고 하는 걸 추가할 거예요. 무버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add component 여기에 씌우고요. 무버라고 해서 new script를 해서 create and add 할 거예요. 여기 생긴 거 SS가 보시면 무버가 있었어요. 이거 옮겨주세요. 이렇게. 무버가 생겼죠.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카피하세요. 그대로 카피하셔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연결 한번 누르시고 요 상태 부분이 되셨으면은 이제는 얘가 이제 연동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보죠.
플레이를 하면 총알이 날아갔나요? 네. 총알이 날아가면 돼요. 네, 앞으로 날아가네요. 볼트에 무버 20 앞으로 20의 힘으로 가라 라고 돼 있죠. 예, 소스코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소스코드 설명하기 전에 설명 부분들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리시바 벨로시티의 속도를 줘요. 속도를 줘서 앞으로 튀어나가게끔 할 수가 있죠. 우리 비행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라 라고 하면은 플러스 방향, Z 방향이 포워드예요. 포워드고 마이너스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는 것도 업, 라이트라고 돼 있죠. 우리 트랜스폼 포워드를 가지고 얘를 동작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리치드 바디에서 스타트에서 속도감만 주면 되네요. 포워드로 일식하면 느리게 가니까 스피드는 20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경우가 되죠. 무버 총알이 날아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2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얘를 프리팹으로 만들 거예요. 프리팹은 재사용이 가능한 오브젝트죠. 프리팹 폴더 가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 우리 잘 만들었죠. 얘가 20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들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볼트가 등록이 되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돼요. 볼트가 이렇게 잘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샷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 여러 개가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슈팅 샷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플레이가 보이게끔 할 거고요. 크리에이트 엠프티로 만들어서 샷 스파운이라고 해서 총알이 나가는 위치값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위치값이 없어요. 그래서 샷 스파운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고요. 요거를 플레이어의 자식으로 등록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위치값은 약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약간 앞으로 해서 Z값을 마이너스 1.25로 바꿔주면 되죠. 네. 플레이어. 뭐 체크가 안 돼 있었네요. 이렇게 체크 다시 하시고 이제 하실 거는 create empty로 만드셔서 샷 스파운이라고 샷 스파운이라고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위치값은 항상 리셋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플레이어의 자식으로 등록을 해줘요. 샷 스파운이 여기 생겼죠. 네. 그리고 지금 위치값은 보시면 샷 스파운의 위치값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값을 1.25 앞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총알이 요 앞에서 발사돼야죠. 여기서 발사되면 안 돼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다음은 요 총알이 발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여셔서 요 부분들, 빨간색 부분들을 추가할 거예요. 먼저 추가하고 나서 설명을 하죠. 플레이어 컨트롤러 열어놨으니까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할 거고요. 바운더리 밑에다가 그 내용들 추가를 하시고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업데이트 그냥 픽스드 업데이트 이렇게 있었죠. 업데이트를 하나 추가해서 업데이트 버튼을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총알을 발사하게끔 해서 이렇게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기 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죠. 이것도 인풋이죠. 인풋 get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이 눌려졌는가를 이제 체크하는 거고 여기서처럼 fire1은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이죠. 타임은 시간이에요. 시간. 계속해서 총알이 나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 몇 초 후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돼서 next fire라고 하는 부분들
일 때만 얘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0.25초 후에 발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넥스파이어 부분이 되고요. 요거 인스턴시에이트는 예전 시간에 배웠긴 하지만은 요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지금 생성하는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생성하는 오브젝트의 위치값,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값, 이렇게 해서 클론, 복사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으면은 각각을 갖다 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해보죠. 샤스파운드 만들어졌고 플레이어 보시면은 컴파일 한번 했었나요? 컴파일 한번 하고 에러 없죠. 보시면은 플레이 컨트롤러에 지금 생긴 게 뭐 샷스 파운드 이게 나왔죠. 샷은 이제 우리 볼트를 가져가는 거. 볼트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되고요. 샷스 파운드는 여기요. 만들어 놓은 샷스 파운드. 드래그에서 땡겨서 갖고 가야 돼요. 드롭. 네. 이렇게 등록이 됐네요. 되는지 보죠. 네, 총알이 막 발사되네요. 네, 0.25초마다 발사할 수 있어서 되어 있고요. 총알이 발사되고 나서 계속 살아있네요. 요거는 나중에 게임할 때 안 좋아서 나중에 제거하는 걸 할 거고요. 0.25초가 아니라 예를 들면 0.01초로 간다. 어떻게 될까요? 예, 주르르 발사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리소스 엄청 잡아먹겠죠. 지워줘야 되는데 안 지워져서 이렇게 그래서 만들 수가 있죠. 0.25초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해 주시면 돼요. 예, 얘가 이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할 텐데요. 요 트리거 부분이 있어요. 요 8장까지 하고 요번 챕터 앞부분을 좀 중단하고 다시 또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바운더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총알이 나갈 때 나가면은 얘를 지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큐브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바운더리라고 할 거고요. 얘도 렌더러를 언체크하고 박스 콜라이더 부분에서 이즈 트리거를 해줘야 돼요. 포지션 부분들 005, 15, 20에서 크기를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거 같이 해보죠. 먼저 create 오브젝트 큐브를 만들어요. 큐브. 예, 여기 만들어져 있네요. 네, 큐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 이름을 바운더리 라고 해주시면 되죠. 바운더리 했어요. 예, 렌더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매치 렌더 뺐고요. 박스 콜라이더 부분 가보시면은 여기 트리거가 안 돼 있죠. 이제 트리거 세팅. 포지션 005. 005. 예, 위에도 가 있고요. 15, 1, 20.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가 크게 딱 맞게끔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것들 잘라낼 수가 있게끔 하는 콜라이더는 설정을 했어요. 렌더러는 필요 없어요. 화면상에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디스바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추가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add component. 그 다음에 요 부분들 하는 부분들 by boundary 라고 해서 new script 만드셔서 create and add를 하시면 되고요. 관리 차원에서 SS 아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를 관리 스크립트
잡기도 하고, 자꾸 뜨더라고요, 저도. 스크립트 가셔서, 여기 보시면 디스를 바이 바운더리라고 해서 만들어주시죠. 그 다음 할 일은 요거 카피하시면 돼요. 카피하셔서, 요 부분들 하시면 되죠. 네, 잘 됐고요. 네. 요거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이렇게 나가는 거 한번 보죠. 실행부터 해보고. 아까 문제점은 총알 쏘면 그냥 발사대에 계속 남아있는 게 문제였죠. 이렇게 해서 총알을 쏘면은, 총알이 어떻게 돼요? 이따가 지금 계속 사라지죠. 사라질 수 있게끔 해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 부분들은 트리거, 엑시, 물체가 영역 바깥으로 나갔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그러면 디스트로이, 그 물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없애라. 부분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바깥으로 나가면 other 물체를 없애라. 디스라고 하면 전체 물체를 없애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은 물체 안에 3개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트리거는 들어갈 때 관통하고 안에 있을 때 stay, 나갈 때 exit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면 돼요. 1단계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단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